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이야기죠. 낯에 뜨는 달. 이 작품의 좀 다른 결말, 그런 가능성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그 1500년 전 대가야의 비극에서 시작됐잖아요. 한리터와 도하, 그리고 현생의 강영화, 한준호까지 이어진 그 질긴 인연 이야기요. 네, 맞아요. 원작 웹툰이나 드라마 보면 나름대로 그 과거의 매듭을 푸는 방식들을 보여줬어요. 근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. 단순히 그 과거를 푸는 걸 넘어서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. 그 상처랑 진실들 있잖아요. 그걸 정면으로 딱 마주하고 진짜 용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. 이런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과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이야기군요. 흥미로운데요. 이 다른 이야기가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야기의 그 흐름이 확 바뀌는 지점이 있다고 들었어요. 진실의 밤이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진실의 밤. 이때 강영화랑 한준호, 그러니까 전생의 한니타와 도화죠. 이 두 사람이 그동안 묻어뒀던 과거의 모든 걸 꺼내놓는 거예요. 그 비극적인 사건들, 또 서로한테 가졌던 그 복잡한 감정들, 뭐 사랑, 증오 이런 거요. 남김없이요. 이제 더는 피하지 않는 거죠.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강영화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. 전생에 자기가 도화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. 근데 동시에 또 그를 엄청 사랑했던 마음도 있었고, 이 되게 모순적인 감정들인데 이걸 피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. 이게 좀 변화의 시작점 같은 거죠. 와, 그 복잡한 감정들을 다 인정한다라. 그럼 한준호는요, 그 1500년 동안 한을 품고 있었는데 그쪽은 어떻습니까? 한준호도 마찬가지예요. 이 순간에 깨닫는 거죠. 그 오랜 시간 자기를 진짜 괴롭혔던 그 원한, 그 집착, 이게 사실은 좀 뒤틀린 형태의 사랑이었다는 거.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. 서로의 가장 아픈 부분을 뭐랄까 건드리고 확인하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. 네, 듣기만 해도 감정적으로 엄청나겠네요. 자, 이렇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나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두 사람이 일단은 헤어지기로 결정을 해요. 임원생에서는. 이 지긋지긋한 업보의 고리를 이제 끊어내자 이러면서요. 아, 헤어짐을 택하는군요. 서로를 위해서. 네. 그런 것처럼 보이죠? 근데 어쩌면 이게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걸 수도 있고요. 근데 바로 그 헤어지기 직전에 강용화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. 오, 뭔가요, 그 말이? 이번 생에서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나 자신도. 이 대사예요.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. 아, 그냥 상대방인 너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. 그 과거의 비극 속에 휘말렸던 나 자신까지도 용서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. 이건 진짜 강력한 자기 긍정이에요. 와,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. 이거 정말 큰 용의가 필요한 일 같은데요.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준호는 좀 어땠을까요?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그 깊은 한 있잖아요. 거기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. 과거의 무게에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. 원한 말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딱 열리는 그런 순간인 거죠. 그렇군요. 결국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.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? 네, 아닙니다. 이제 운명의 재편 단계인데요. 몇 년 정도 시간이 흘러요.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던 두 사람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. 아, 재회. 네. 근데 중요한 건 이 재회의 방식이에요. 더 이상 그 전생의 할리타, 도화의 연장선 이게 아니고요. 오롯이 현재의 강영화, 그리고 한준호로서 서로를 마주 본다는 점, 이게 중요합니다. 근데 과거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좀 어렵지 않나요? 기억이야 남아있겠죠, 당연히. 하지만 그 기억의 더는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. 과거의 상처나 무게, 이런 걸 알아요. 인지하지만 이번에는 그 짐을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함께 짊어질 수도 있겠다.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. 이게 바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인 거예요. 꼭 뭐 연인이어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.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동반자처럼 그 관계의 형태를 딱 정해놓지 않은 열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아, 과거를 알지만 현재로서 관계를 맺는다. 네. 훨씬 성숙한 느낌인데요?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대체 결말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 같아요. 과거의 업보나 상처, 이걸 뭐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발목 잡혀서 현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. 중요한 건 현재의 나로서 용기를 내는 거죠.
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요. 용서, 화해,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긍정, 이게 중요한 거죠. 마지막에 그 대사인가요?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. 이번 생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. 이 문장에 딱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. 정확해요. 운명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죠. 그러면서도 뭔가 해피엔딩 같은 여운을 주면서 앞으로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보는 사람 상상에 맡기는 거. 이런 열린 결말이라는 점도 원작이나 드라마하고는 또 다른 매력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 같이 살펴본 낮에 뜨는 달의 또 다른 이야기.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 용기. 또 자신과 남을 용서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같은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원작 웹툰 결말도 있고 드라마 결말도 있었고 또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이 대체 결말도 있잖아요.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여러분 마음을 가장 끄는 건 어떤 결말인가요? 운명, 용서, 그리고 과거를 딛고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각자 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 작품을 더 깊이 즐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